많이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여전히 많은 조문객들이 김수민님의 장례식장을 찾았던 모습들이 속속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 11시 김수민님의 발인식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었죠. 자, 김수민님의 발인식에서는 또 얼마나 이 연예인 동료분들, 지인분들 폭풍 눈물을 흘려냈겠습니까? 이미 장례식 첫날부터 제가 전언을 좀 들어보면 현실적이지 않아서, 믿기지 않아서, 가짜뉴스인 줄 알아서 장례식장에 뒤늦게 온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었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요즘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속아서 아예 믿지 않으셔서 나중에 뒤늦게 진짜 기사를 보고 사실이었어? 라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현장에 많이 계셨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놀랍지 않은 일일 수 없고 그만큼 또 이번 김수민님의 별세가 많은 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때와 똑같습니다. 이 참 마지막 가는 길은요, 항상 슬플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연예인들의 발인식과 장례식, 그리고 이렇게 별세 소식에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그 연예인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연예인이 얼마나 많은 족적을 남겨놓았는가. 두 번째, 그들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명의 사람일 뿐이구나, 한 명의 인간일 뿐이구나. 그리고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중장년층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많이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비슷한 사례인 분들이 많으실 시기이기 때문에 남들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기도 했는데요. 이제 발인식까지 되는 마당에 도대체 김수민님에 대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싶으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우선 좀 보시겠습니까? 김수미의 빈소를 찾은 최수종 씨에게도 끝까지 마이크를 들이대는 취재진들에게 공분과 분개함이 폭발했다. 아, 당연히 엄청 힘들고 속상하겠지. 그걸 뭐하러 물어보냐? 사실 뭐 저와 같은 유튜버들도 참 많은 비판을 감내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자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게 기자가 아니라 유튜버들이 몰려가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고 현장을 취재하고 연예인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났을 겁니다. 기자들조차 이 행태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적당히 하자라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참 많았어요. 최소정 씨는 이 장례식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울지 않으려고 정말 엄청 진정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고 합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고인의 빈소를 향하는 발걸음이 누구보다도 빨랐었다고 해요. 근데 계속하여 취재진들이 이거 뭐 어떠시냐, 심경 한마디 해달라, 이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대해서 많은 누리꾼들이 비판을 쏟아내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족분들께서 이것을 최대한 좀 비공개로서 진행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현장은 그러지 못했죠. 정말 많은 취재진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자, 어찌됐건 최수종 씨를 비롯하여 많은 연예인분들이 여전히 탄식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양정아 씨 역시 김수민님과 생전 다정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편히 쉬세요 선생님이라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017년도 언니는 살아있다 SBS 방송에 등장하여 연기 호흡을 맞춘 바 있는데 믿기지 않고 날벼락 같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너무 슬프다. 이웃집 언니 같았는데 잊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으며 특히 동료 연예인인 강부자님도 20일쯤 통화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건강이 괜찮다고 했다. 내가 한번 가볼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 나았어 괜찮아 라고 하기에 그래 나중에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다니 믿기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김영웅님 역시 믿을 수가 없어서 유튜브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너무 놀랐다. 배우 강부자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인에 대해 천생 연예인이다. 일에 목마른 사람처럼 오늘날까지 정말 미친 듯이 뛰어왔다. 수미는 뭘 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아 이것저것을 많이 했다.
특히 근래에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며칠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일 잘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망연자실하여 앉아만 있다. 수미가 내 남편이 자기 친정아버지와 닮은 점이 참 많다면서 남편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내 가족까지 정성스럽게 챙겨준 정 많고 의리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추억했습니다. 많은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임하룡 씨 역시 친누이 같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실 많은 동료 연예인들 또 후배들 다 어머니 같았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열정이 넘쳤다. 음식에 진심이었다. 심지어 감독 중에서도요. 현장에선 배우와 스텝을 자기 자식처럼 챙겨주던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다. 슬픔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최불암 씨 역시 김수미라는 배우는 30대에도 노인 연기를 소화했으며 엄청나게 우수한 배우였다. 직접 요리한 음식을 가져와 나눠주던 후배였다. 묵은지 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많은 동료들이 참 애환을 담은 칭찬과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김수민님 발인식이 진행된 오늘인데요.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나의 장례식장이 곡소리가 나는 대신에 춤추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명을 다해서 갈 때가 되어 가는 사진은 밝은 사진이 좋다. 언젠간 받아들이고 누구나 그렇게 되지 않냐. 어느 장례식장에서도 볼 수 없는 사진을 갖고 싶었다. 장례식장에 와서 사람들이 영정사진을 봤을 때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들리는데 내 장례식에서는 차라리 징글벨 징글벨 이렇게 웃으며 춤만 추며 보내줬으면 좋겠다. 굳이 검은 옷을 입고 칙칙한 옷을 입고 사진 찍을 필요가 없다. 장례식장의 사진을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걸까요? 전부 다 시커먼 옷을 입고 와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게 급기야 온라인상에서의 추모식도 열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김수민님의 이 추모를 하기 위해서 서버에 접속하다가 서버가 폭주했다라는 기사도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김수민님을 보내기 싫었다란 얘기로 보여지고 평소에 당뇨 관리, 혈당 관리만 조금만 잘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도 많이 쏟아집니다. 한 의사분의 인터뷰 글을 보니까 혈당 수치가 500 정도 된다라는 건 정말 위험했던 상황이다. 당장 입원해도 아주 위험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단 말이죠. 하지만 김수민님은 내 장례식장이 환하게 웃기를 바랬었다라고 해요. 비록 이번 발인식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열하고 눈물을 쏟아내고 정말 비통한 마음을 그 어느 때 다른 발인식과 다를 바 없이 참 침통한 마음을 드러냈지만 우리 온라인상에서 유튜브로 애도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고인의 명복을 비시면서 입가에 미소를 좀 머금으며 정말 좋은 곳에 가셨기를 믿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김수민 님이 더 원하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이 김수민 님이 생전 본업만큼이나 요리에 진심이었던 까닭이 있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김수민 님이 김치 사업도 했고 음식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 많은 동료들에게 음식을 나눠준 걸로 유명한데 그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김수민 님은 임신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내가 입덧이 너무 심할 때 엄마의 겉절이 한 입만 먹었으면 입덕이 멈출 것 같았다. 근데 우리 엄마가 내가 18살 때 하늘나라로 가셔서 너무나 원통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때였을까요? 김수민 님은 사실 새근새근 자고 있던 6살 딸의 새끼손가락을 걸고 한 가지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먼 훗날 너가 아이를 가져 입덧할 때 엄마가 해주는 그 반찬이 정말 먹고 싶다면 엄마는 항상 너를 지키고 기다리고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김수민 님은 요즘 우리 딸이 친정에 오면 뭐 해달라고 해서 배 터지게 먹고 자면 나는 화장실에 가서 운다. 행복이 별거냐? 이게 진짜 행복이지라며 눈물을 삼켰다고 해요.
정말 가슴이 아리고 울컥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사업도 크게 하셨던 대배우였지만 따님과 함께 했었던 그 소중한 시간이 평생 어머니를 기억하며 마음이 아렸던 건 아닐까요? 어디 뭐 그뿐이겠습니까? 김수미 님이 이야기했었던 얘기들 중에 참 우리들의 마음을 더 통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재조명받고 있는 김수미 님의 애증이 되어버린 유작, 친정엄마 아니겠습니까? 작년부터 출연료를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작품. 2010년도부터 14년간 개근 출연을 했는데 알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 출연료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 출연료를 못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누리꾼들의 해석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 조금 공감이 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수민 님은 정말 애착을 보였고 1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평생의 수건이자 자신의 평생 작품이라고 김수민 님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작사와 표절 시비가 휩싸였고 2007년도에 여기에 대한 의혹을 받으며 소송까지 준비를 하게 된 출연료 미지급까지.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적었느냐라고 봤더니 이 작품에서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미지급된 임금의 금액만 4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표는 현재 연락이 두절됐다고 해요. 제가 볼 땐 돈도 돈이지만 김수미 님이 그렇게 애착을 가졌었던 이 작품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볼 땐 거기에서 오는 회의감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셨던 게 주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드님과 함께 했던 사업들, 또 뭐 기타 관련된 많은 소송들, 나이가 들어가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었던 압박감. 제가 볼 땐 그것은 딸에게 손수 밥을 해주고 싶었던 자식에 대한 애착, 가족에 대한 애착, 삶에 대한 애착들이 결국 김수민 님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됐었던 이유이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와중에 김수민 님의 수백억대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김수미 100억 재산을 덜컥 조문객들을 놀라게 한 유산의 행보 또 있습니다. 조문객을 올린 서효림의 통곡, 서효림에게 남긴 500억 유산. 자, 100억에서 500억까지.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가짜 뉴스입니다. 그나마 팩트라는 건 제가 이 김수민 님이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두 사람에게 내 곳간 열쇠를 다 넘겨줬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수민 님의 재산이 100억인지 500억인지 그 유산이 지금 보면은 어디에다 재산을 덜컥 했는지 참 이런 가짜뉴스들의 행태를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팩트는 아마 아드님과 며느리님에게 김수민 님이 말한 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평생 읽어왔던 것을 다 이미 전해줬지 않았을까. 그것만 봐도 김수민 님의 인성이 어떤지를 알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도 실시간으로 고인의 애도를 빌기 위해 많은 분들이 지금 장례식장을 찾고 있습니다. 유동근 씨 부부도 이렇게 장례식장을 찾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도 전달을 드렸었던 이 MC계, 연예계의 뭐 국민 MC 유재석 님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빠르게 장례식장으로 입장하는 모습들, 또 많은 뭐 연예인들, 고소영 씨도 보이는 것 같고요. 정말 유명한 여배우들, 뭐 개그맨들 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이렇게 장례식장을 오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이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유재석, 조인성, 신현준, 뭐 그 외에 정말 많은 연예인들인데 지금 보면은 나와서 이렇게 사실 인터뷰를 따려고 하지만 이 기자분들의 입장과 다르게 연예인분들은 이 유가족들의 그 의지를 존중해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공개 사실 요번 장례식
직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간에 나와서 뭐 이렇게 인터뷰를 짧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냥 빠르게 지나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우리가 이름 대면 다 아는, 얼굴만 보면 다 아는 그런 연예인분들이 정말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뭐 직접적이진 않지만 뭐 김용건 씨도 그렇고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다들 뭐 그 침통함이 현장 분위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분들 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지인분들, 건너 지인분들도 현장에 방문하셔서, 사실 옆에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많으면 좀 여러 생각이 들 법도 하고 대화도 나눌 법한데, 이 연예인분들이 너무나 침통한 분위기이고 또 지인분들도 슬프다 보니까 뭐 서로 아는 척을 한다거나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도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장례식장 바깥쪽에 보니까 이 며느리인 서유림 씨가 장례식장을 찾아온 분들과 이제 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표정이 좀 슬퍼 보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 서유림 씨가 참 시어머니였던 김수미님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알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연예인분들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도 이분들을 또 다 맞이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예인분들이 오가면서 느꼈던 감정은 딱 하나라고 해요. 유인촌 장관님도 이렇게 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빨리 갈 나이대가 아니었는데 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한 10년 이상은, 아니 20년도 더 행복하게 살다가 가실 수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동료분들의 이 전언이 굉장히 현장에서도 많이 나왔고, 고개를 가로지으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인촌 장관님도 이렇게 슬픔에 잠겨서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되었지만 동료에 대한 슬픔은 우리들과 똑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뭐 여자 동료분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장에 있는 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 김수미님의 영정 사진, 제가 좀 알기도 하는 건데 이게 영화에 등장했었던 포스터 사진이거든요. 김수미님이 생전에 사실 굉장히 뭐 나는 좀 웃으면서 이별을 맞이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전달해 드렸었는데, 그래서인지 요 영정 사진도 자신이 출연했었던 영화 포스터로서 이렇게 영정 사진을 맞이했다. 그만큼 김수미님이 사실 그 이전부터 좀 많은 슬픔 속에 뭔가 이 세상과 이별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암시가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이 아드님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이면서 큰 사랑을 받아온 이 김수미님이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주셔서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조문이 당일날 3시부터 시작돼서 저녁 그리고 아침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염정아, 최지우, 조인성, 서지혜, 유동근, 전인화, 최명길, 김용건, 박운수, 전혜빈, 유재석, 이두희 부부, 김형준, 한복 디자이너 박술려 등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김수미님과 작품을 했거나 건너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참 많이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일용이 님도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너무나 순발력이 좋은 연기자였다.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났다면 대단한 스타가 됐을 것이다 라고 극찬을 했고요. 좋은 곳에 가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지랖이 넓어 가만히 안 계셨다라는 생전의 인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김용건 님도 그동안 얼마나 바빴냐. 이제 다 내려놓고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황망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외에도 최불암 씨부터 김혜수 씨까지 언제나 웃는 얼굴로 우리 동료들을 따뜻하게 챙겨줬던 국민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간간히 삶을 정리했던 김수미.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메시지. 모두를 챙긴 다정함에 뭐 눈물바다가 됐다. 요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살펴봤더니 이 김수미 님이 알고 보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며느리이자 배우 서유림 씨가 회사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머니 이미지와 다르게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고 사실 욕 한마디도 속으로는 정말 싫었던 여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드님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간간히 삶을 정리 중이었다라고 직접 작성한 원고를 또 언급했습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책 제목도 미리 정해두셨다. 안녕히 계세요였다. 은퇴 이후 음식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내용도 적혀져 있었다.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후배들을 향해 나도 평생 조연으로 살았던 배우로서 말해주고 싶다. 지금이 힘들고 슬럼프가 있더라도 이 바닥은 버티면 언젠가는 되니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도 했으며 며느리인 서유림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동료와 후배 그 중에서도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셨고 음식 한 번 안 받아본 분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그대를 사랑합니다 포스터 요게 지금 영정사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했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으니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 방송에서 했었던 이야기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2, 3년 후에 세상을 떠날진 모르겠지만 내 유골은 이라면서 2달 전에 유언을 언급했습니다. 자, 이 당시 때 이렇게 군인으로서 등장을 했었던 이 예능 방송인데 이때도 얼굴이 좀 퉁퉁 부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회장님네 사람들의 등장을 해서 김용건님과 함께 서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앞으로 2, 3년 있다가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지만 내 유골은 꼭 국립묘지에 묻어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임호 배우가 왜 갑자기 유언을 이렇게 하시냐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서 만나리 라면서 개의치 않게 노래를 부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좀 본인의 상태를 내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 뭐 많은 연예인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자신을 잘 챙겼던 가문의 영광의 아들로서 등장했던 탁재훈 씨도 또 가수 이상민 씨도 너무나 먹먹하고 마음이 아프다. 이상민 씨는 어머니가 얼마 전 내게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 자신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전화를 주셔서 즐겁게 토론하시던 목소리가 너무 생생한데 가슴이 아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탁재훈 씨도 여러 매체와 함께 사실 지각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일화를 직접 전했을 만큼 이 김수미님과의 인연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방송 촬영 중이라 이 당일날 장례식장을 방문하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 점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와중에 김수미 씨의 남편에 대한 부분이 또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 며느리인 서유림 씨에게 참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끝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 며느리였던 서유림 씨가 김수미님의 아드님과의 결혼 생활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김수미님이 다음 생에도 지금 남편과 만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남편은 고려를 해봐야 한다. 이게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라고 서유림 씨가 동의를 구하자 김수미 씨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결혼 생활 50년 선배로서 조언을 하겠다. 남편하고 늙어서도 살려면 고쳐지지 않는 건 포기해라. 안 고쳐진다. 서로 포기할 건 포기해라. 그러면서 며느리였던 서유림 씨가 평소에도 어머니가 효림아 아니다 싶으면 끝내. 애 하나 더 낳지 말고 그냥 끝내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만큼 이 며느리를 아꼈던 시어머니로서의 마음을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전 김수미님이 남편분과의 일화를 방송을 통해 많이 공개를 했어요. 남편이 신혼 초부터 바람을 피웠다. 그럼에도 이혼을 하지 않았다. 과거 라디오스타에 등장을 해서
철없는 남편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픈 날도 많았다라며 내가 결혼을 하며 아이를 가졌다. 입덧이 심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와 네 남편 수영장에서 여자들과 수영하고 논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파리채를 들어보니까 등허리를 때리라고 하더라. 내일도 갈 거니까 밑에를 가격해라 라고 해서 너무가 어이가 없어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한 번은 또 금방 집에 온다더니 오지 않았다. 친구가 너네 남편 어떤 여자와 양식집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더라.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추궁했더니 알리바이를 생각할 시간을 3초 정도 달라고 해서 또 웃었다고 해요. 이게 웃어 넘겼다고 했지만 사실 아내로서 참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김수민 님이 참 마음이 남달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미있는 일화로서 풀어냈던 김수민 님이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있는데요. 바로 올해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올해 올라온 기사죠. 남편이 딸 결혼식을 위하여 심근경색을 숨겼고 끝나고 119에 실려갔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일주일을 참았던 병명이 심근경색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딸의 신혼여행을 망칠까봐 남편을 숨겼다고 합니다. 가벼운 폐렴 증세만 보였던 남편이었는데 이 둘째 낳을 때까지 좀만 버텨달라라고 김수미 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께서 심근경색으로 힘들었지만 딸 결혼식 패백이 끝나고 남편이 119를 부르라고 했다. 일주일 동안 그 통증을 참았었다라는 사실에 이 김수미 님이 너무나 자식을 위해 버텼다는 게 고맙다라며 눈물을 펑펑 쏟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결국 남편분이 최근 중환자실로 입원을 했다라며 2020년도에 기사를 했고 내가 뒤돌아 앉아서 정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분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사실 이 당시 때 김수민 님이 남편을 떠나보낼까봐 굉장히 마음 아파했는데 사실 결국 김수민 님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마시게 돼버렸죠. 자, 하지만 이 남편분의 심정이 지금 어떠시겠습니까? 이 젊은 날에 이런 참 일화로서 소개됐었던 이런 이야기들 지금에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남편분이 다행히 아직까지는 건강을 유지하고 계셔서 유족으로 이렇게 리스트 이름에 올라간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정창규 씨, 딸 정주리, 아들 정명호, 며느리 서유림이 있었다. 이렇게 이 유족들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생전에 자신을 그렇게 이해해줬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편분의 마음과 억장이 무너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님의 장례식장에 방문하는 연예인들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적 특성이 인터뷰 한마디 없이 냉랭한 표정으로 지나가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김수민 님의 장례식장은 아시다시피 비공개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방문을 하는데 이것을 또 촬영하고 있는 기자들이 현장에 많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될지 약간 좀 정신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굉장히 좀 착잡하지 않을까요? 이 기자들도 딱히 이 현장에서는 무리하게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일단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니까는 이 염정아 씨, 박은수 씨, 또 가수 김영준 씨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 김수민 님의 참이 안타까운 상황을 위로하기 위해서 속속들이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이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자, 유인촌 장관 역시 전원일기에서 22년 동안 연기 호흡을 맞춰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김수민 님의 별세 소식에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슬픔을 느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유인촌 장관은 이 전원일기에서 김수민 님과의 호흡을 정말 긴 시간 맞춰왔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이 더욱더 아마 적응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연예계에서 김수민 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뭐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김용건 씨도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김수미 2주 전에 통화할 때만 해도
목소리가 너무 좋았는데 너무나 일찍 떠나고 말았다.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선배 연기자인 김영건 씨가 내가 2주 전만 해도 함께 통화를 했는데 평소하고 다를 바 없이 목소리가 참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수민 님이 혈당 수치가 500이 넘게 나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2주 전에 통화할 때만 해도 너무나 멀쩡했기 때문에 김영건 씨는 뭐 별일 없지? 라고 물어봤더니 오빠 잘 지내요? 라며 자신의 안부를 물어보며 오빠 건강 잘 챙겨 편안할 때 한번 봐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정말 믿기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했어요. 최근 회장님네 사람들 작품을 하면서 점점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걸 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 본인도 어디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원의 일기를 통하여 우리는 50년 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족처럼 지냈다. 이런 비보를 듣게 돼서 정말 아침에 넋을 잃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수민님의 아드님의 이야기와 정반대의 얘기를 많이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아드님은 분명히 이러한 말을 했었죠.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다. 어머니가 김치 브랜드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퉁퉁 붓고 말이 덮는 모습으로 건강 이상설이 또 한 번 불을 붙었을 때 그때도 이상 없다. 라고까지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죠. 2022년부터 출연했던 회장님네 사람들을 9월 달에 막을 내렸다. 이게 불과 저번 달입니다. 근데 이걸 보던 김영건 씨가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회장님네 사람들을 하면서 점점 건강이 안 좋다는 걸 감으로 느꼈다. 아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하니 이 상황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베풀고 살았다. 전원일기 시절 20년간 점심을 챙기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게 준비하고 베푸는 걸 좋아했다. 식사하면서 출연자들의 음식을 싸주고 빈손으로 가지 않게 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빨리 우리 곁을 떠난 것 같아 비통하다. 생전 얼마나 김수민 님이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드님의 사태에서도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때도 제가 전달해 드렸죠. 아들인 정명호 이사는 큰 문제 없이 건강하시다. 녹화 영상인데 전날 밤을 새우셔서 그렇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하룻밤만 새도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정말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통탄할 일이고 알고 있었음에 혹시나 이것을 방치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개탄스러움을 피해갈 수 없는 심각 사안이라고까지 저는 보여집니다. 뭐 진실은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수미 씨가 별세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이미 얼굴이 퉁퉁 붓고 건강이 안 좋아질 정도로 이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혈당 쇼크사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자, 저 고혈당 쇼크사가 오려면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런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출연료 미지급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요건 또 무슨 말인가? 자, 제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김수미 씨 아들인 정명호 씨가 사연을 조사한 경찰이 고혈당 쇼크사가 최종 사인이라고 알려줬다. 당뇨 수치가 500이 넘게 나왔다라고 말을 했으면 스트레스 등의 외부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러한 말을 해요. 실제로 김수미 씨가 14년간 출연했던 뮤지컬 친정엄마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제작사가 표절 시비에 휩싸이면서 김수미 씨가
지난해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친정 엄마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원래 스트레스가 좀 많았다. 지난해부터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뮤지컬 친정엄마가 2007년도 연극 친정엄마 일부 내용을 무단 사용했다라는 의혹도 받게 됐었죠. 자, 결국 친정엄마 뮤지컬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가 많았고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해서 마치 이게 원인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이 김수민 님이 거의 뭐 지금 이 뮤지컬이 14년간 출연했잖아요. 근데 지난해부터 출연료를 못 받았다? 13년 동안은 출연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1년이라면 길긴 하지만 1년간 출연료를 받지 못해 이게 건강상의 심각함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이 아드님이 말한 것처럼 당뇨 수치가 500이 넘게 나온 것이 원인이 되어 별세를 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14년 동안 출연료를 받아오던 뮤지컬에서 1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졌다? 그게 원인이 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 배우 김수미 씨와 아들 두 사람은요, 횡령 혐의로 올 초에 피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했어요. 김수미 브랜드를 무단 판매했다. 아들은 횡령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두 사람 다 횡령 혐의로 회사 측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하여 약 5억 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두 사람이 얻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피소를 당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또 있습니다. 이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방송인 김수미 아들 제이모 대표. 이거 아들 정씨 아닙니까? 결혼 2개월 만에 사기 혐의 피소를 당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계약 약정 불이행으로 검찰 고소를 당하게 됐어요. 보면은 뭐 내용이 복잡하니까 짧게 말하겠습니다. 사기 혐의로서 고소를 당하게 됐는데 이 김수미 씨의 아들이 이 업체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뒤에 별도로 투자를 받아 판매업을 했고 홈쇼핑 방송 협조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뭐라고 했느냐? 사기 운운하는 말은 터무니없다.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전혀 문제될 일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 김수미라는 이름이 너무 유명하니까 흠집을 내서 압박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다고 볼 수 있을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긴 합니다. 김수미 씨는 사실 아들이 하고 있는 식품 사업은 별도의 파트너가 있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 필요할 때마다 회사에서 요청이 오면 모델로 출연한 게 전부이다. 아들의 사기 혐의 피소는 그 자체만으로 김수미 씨에게 이미지 피해가 생긴다. 라고 당시에 측근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을 보니 합의 고소 취하 없다. 그리고 김수미 언급한 적 없다. 자, 무슨 말인가 좀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사건, 김수미 씨의 아들인 정명호 씨에게 명예훼손, 김수미 씨에 대한 명예훼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명예훼손을 운운하는데 이 점을 분명히 한다. 나는 김수미님을 상대로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고 김수미님에 대한 언급도 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명호 씨는 당시 사기 혐의가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오해를 풀고 협의를 봤다. 서로 고소를 취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정작 상대방은 알고 보니 아닌데 우리는 어떤 형태의 합의를 하거나 고소 취하하기로 한 적도 없는데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불이 붙었었던 겁니다.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친정엄마 뮤지컬 12년 만에 또 저작권 분쟁이 발생을 했다. 각색 작가가 손배 소송도